시작할까요? 더울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예, 봅시다. 생각 중독, 자유논제 1번. 우리 이수경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불안과 후회를 끊어내고 오늘을 사는 법이라는 생각 중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생각을 마음먹은 대로 컨트롤할 수는 없다. 멈추는 일은 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생각이 많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과잉은 스트레스로 작용해 정신과 신체를 소진하게 만든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불편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걱정을 멈추지 못한다. 걱정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자신의 걱정에 보상을 매긴다면 더더욱 생각 중독에 빠지게 된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수경 씨부터. 네. 걱정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되고 좀 적당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도 더 잘 될 것 같고 이제 미리서 준비하고 그러니까. 근데 걱정이 너무 많아서 현재 일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리면 그게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이렇게 행동으로서 실천을 하고 막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 걱정을 떨쳐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을 충실하게 그냥 살면 미래를 너무 안달하게 생각하지 말고 과거는 또 지나갔으니까 이제 생각하지 않고 오늘 현실을 충실하게 살면 걱정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수환 선생님 다른 책을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 팁의 속담을 늘 좌우명은 아니지만 조금 일이 안 풀렸을 때는 이거를 늘 생각을 많이 했었어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됐지만 이제 내가 하는 것은 걱정을 해서 걱정이 해결된다면 걱정이 없겠네. 이제 나는 이렇게 알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여기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는데 그 티베트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그 의식이라든가 뭐 그 어떤 신일까 그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는 뭐 부탄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막 행복 지수도 엄청 높고 그 우리가 TV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자가손손 자급자족 이렇게 하면서 별로 욕심도 없고 그런 나라에서 이런 속담이 나왔다는 것에 저도 내가 이게 오래전에 알았거든요. 그때 좀 모두들 다 그렇구나 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생각 중독은 만약에 우리들이 걱정을 안 한다면 걱정을 전혀 안 하면 사는 보람이라던가 의미가 없겠죠. 그러는데 우리 우리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 사람이 굉장히 그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생각이 의식을 지배할 것이 아니라 의식이 우리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생각이 전혀 없으면 진짜 그냥 그런 사람 무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항상 우리는 뭐든지 그 적당하면은 탈이 없는데 뭐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이러듯이 걱정도 너무 걱정을 하게 되면은 좀 사람이 좀 부정적이 되고 우리 뇌는 그 예전에 생각할 때 막 좋은 생각, 아름다고 즐거운 것보다도 막 속상하고 뭐 내가 손해본 것 같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은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좋은 생각 그리고 또 정말 또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은 괴로움을 양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계속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냥 다음에 생각하기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보면은 한 10대, 20대들이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뭐 미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될지 뭐 취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우리가 어떤 세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 그거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타르타 그 시타르타 읽었을 때도 그 시타르타도 자기가 직접 부처님도 그렇고 직접 체험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어떤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도 내가 직접 체험을 해서 얻는 것이 값지다고 그랬듯이 이런 생각도 그냥 생각보다도 내가 정말 실천하고 체험해서 얻게 되면은 그 생각의 중독까지는 안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너무 지나치면 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잠시 또 이제 그 공상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쓸데없는 생각. 생각을 또 이제 마음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면 마음 버리기, 생각 차단하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랬어요. 그 지난번에 그 타로 한번 그거 봤는데 그분이 그 생각에 이렇게 갇혀 있다고 딱 그러더라고. 생각 속에 갇혀 있다고 그런데 생각이 많으면 이제 신중하다는 것이 있는데 생각이 없으면 또 그 가벼울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공자의 말에 그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멍해지고 망해지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는 걱정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자신의 걱정에 보상을 매긴다면 더더욱 생각 중독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중독, 아까 불행 중독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중독 단계에 들어가면은 안 좋다는 것이고 우리 이수경 씨도 아들이 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행동을 못하고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한재희 씨가 쓴 생각 중독도 있고 또 여기 닉
트렌턴이 지은 생각 중독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이 그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이 책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책이 보니까는 엄청 센세이션을 일으켰던데. 그래요. 그런데 네. 도서관에는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좀 서점 대출해서 받았는데 좋았어요. 예, 이게 엄청 아주 그래서 잘하셨어요. 또 아니 이 책이 또 딱딱하다고 또 그래서 뭐 좀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 한 번 정도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다뤄볼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지금 이 책이에요. 안녕하세요 비인간 동물님들이라 해가지고 지금 도립도서관에서 달빛 독서의 책인데 이 동물도 그 사람처럼 공감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실험을 해봤는데 그 동물도 그 쥐 같은 경우가 이제 먹이를 주면서 한쪽에 그 쥐가 그 전기 쇼크를 받으면은 그 찡그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 버튼을 안 누른다. 버튼만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이 생각인가 공감인가 또 이제 찡그린 모습을 보니까는 이렇게 누르기 싫어서 이제 그런다. 뭐 자연 발생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만이 꼭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이제 자기 그 친구들의 그 시체를 보면은 그 거기에 애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요즘 그 사자에서 그 들소라든지 이런 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그 떼들이 막 가가지고 그 사자를 물리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꼭 사람만이 그 공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보면은 그 기억력 같은 경우가 인간보다도 침팬지가 더 뛰어나다고 또 여기서 이 책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인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인간도 동물이다. 그런데 여기 다른 동물들은 비인간 동물님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대해서 하면서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2번 해봅시다. 책 속에 인상 깊은 문장이나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 김순아 선생님 뭐 그쪽 책에 뭐 좋은 문장이나 있으면 아니 이게 뭐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뭐냐면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이게 뒤에가 뒤에 나오죠. 예. 그리고 태도 이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생산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은. 그리고 3번은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하라. 그렇죠? 그리고 4번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한다. 그리고 5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집중하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한 것. 필요한 거. 그래서 그 얘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뭐냐면은 이게 톨레라고 이 사람이 굉장히 생각과 의식과 뭐 현상과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요새 많이 얘기를 하대요. 근데 이제 이게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게 딱 순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위가 교황이라게 프란치스코 교황이고 2위가 틱낙한 스님이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3등으로 그렇게 정신과 의식과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생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부려야 하는데 생각이 우리를 부리는 것이 마음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적당한 생각은 괜찮은데 좀 부정적이면서 자기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을 말한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나를 괴롭히기까지 하면서 막 생각에 꼬리를 계속 생각하는 것도 질병이라고. 그러니까 그 너무 막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막 조현병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이런 책 이번에 그 생각 중독 책을 통해서 그 좀 소비적인 생각보다도 좀 생산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 수능 시험 볼 때도 네. 모르는 것을 계속 시간을 네. 끄는 것보다도 네. 넘어가가지고 네. 아는 네. 것부터 하고 나서 이렇게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도 네, 어서 오세요. 예. 예. 이제 수술하시고 1년 하십니까? 네. 예. 고생하셨어요. 예, 고생하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뭐 어떤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걸 딱 넘겨버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있으면 다른 문제를 못하고 그것만 계속해서 막 그 집중하고 그걸 붙들고 있고 그런 경우가 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하루나 며칠 지나면 또 그것이 네. 또 해결되기도 바로 하고 그거래요. 잠자고 일어나면 또 해결되기도 하고 생각이 다른 생각이 또 나오고 네. 또 생각이 리프레시 이렇게 또 정화되기도 하고 이게 생각을 미루라고. 예. 생각을 막 너무 생각에 거기다 집중하지 말고 다음에 생각하자고 다음으로 미루라는 거 그것도 좋다고 그러대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좋은 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생각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시간 낭비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는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또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보다도 진정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생각도 굉장히 다듬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 조현병도 이야기했는데 네. 그것이 유전적인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지하게 그걸 고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그 삶 자체를 포기할 정도가 된다고 해가지고 무지하게 심각한가 봐요. 유전이 거의 10%. 유전도 되고, 예, 그래서 그 조금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뭐 아들 둘이 또 아버지도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 고급 인력인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박우경 선생님은 이 책 못 읽으셨죠? 아니 저 책 가지고 읽었어요. 오셨구나. 아 읽었어요. 예. 처음에 약분 꼭 뒤에 조금 남겨놓고 있긴 어떻게 사셨어요? 아니요 저 빌렸어요. 오. 목포 도서관 가서. 아, 있던 어디가 있었어요? 목포 도서관. 목포 공공도서관? 네. 아 공공도서관에 있었어요? 네. 예, 그 아마 그 우리가 서점 대출한 것이 그 글이 들어왔는가 모르겠네. 예, 그 어제 읽어보십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희 이제 학교 그 산정초등학교에서는 이제 동화책 위주로 좀 간단한 좀 쉬운 책이었는데 예, 이제 이렇게 좀 이거는 좀 저희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우면서도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 예. 이해하기가 예, 좀 재미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 딱딱한 부분도 좀 있어서 예, 좀 저한테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예, 그러죠. 예. 네. 우리 저쪽 도서관의 그 모임에도 그 어린이 책 중심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네. 이번에 그 한밤중
달빛 식당인가 그 책도 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 요 이수경 선생님은 뭐 특별한 발췌할 문장이나 이런 거 내용 여기에서 생각 중독에서 예. 그 인지 행동 치료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대할 때 바르게 대해야 되는데 왜곡되게 인식을 함으로써 더 막 스트레스에 빠지고 이제 그 이해를 잘못하게 돼서 불안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해로서는 흑백 논리라고 있거든요. 예. 그 검정색 아니면 흰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 중간에 무수한 그 상황이 있는데 예. 그걸 흑백 논리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화, 자기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나쁜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모든 남자들은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안 좋은 생각이죠.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지를 잘해야 되는 그런 거, 인지 행동 치료라고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또 이제 또 어떤 외면화라고 있더라고요. 내면화, 외면화. 예. 외면화는 모든 일을 나무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것은 안 되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독심술. 근데 내 예감이 진짜 이게 맞아. 내 예감이 이거 맞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완전히 예감이 100%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인지를 잘해야 되는데 그 인지를 똑바로 고쳐주는 그런 치료가 있어요. 그게 참 마음에 들었고 이제 걱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그 걱정 불안을 없애려면 부지런히 행동을 해갖고 일을 막 찾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걱정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음이 즐거워지죠. 일을 하다 보면 운동이나 뭐 이런 거 자기 취미 생활도 하다 보면은 행동 위주로 이렇게 하면 생각이 더 적어지고 마음이 좀 정화가 되고 그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는데 잊어버렸어요. 책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다 나온 내용이에요. 아까 외면하는 뭐라 했던가요? 외면하는 나무 탓으로 돌려고 나무 무엇이든지. 탓으로 돌리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얘가 많이 나오는데 예, 그래요. 그 사람 사람 우울증 치료를 인지 치료를 많이 이게 하거든요. 약 치료, 인지 치료 이렇게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라든지 이렇게 뭐 사건에 대해서라든지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아까 독심술이라 아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선입견, 편견 이런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또 그래 믿어버리거든요. 우리 그러면 안 돼.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막 거기 확 빠져가지고 적극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또 그 교인들은 또 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반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을 때 그 우리 인지 기능이 어떤 자기가 그 좋아하는 쪽에 근접해 있으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확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까 이렇게 의견들이 갈리고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달리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 다른 것처럼 꼭 내 생각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좋은 그래도 많이 외우셨네. 인지행동치료, 흑백논리, 일반화, 외면화, 독심술. 이렇게 딱딱 요약을 하고 중요한 그런
그 단어들을 딱딱딱 이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이 좋은 것 네, 같으니까. 좋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우리 김순아 선생님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4A가 한 단어예요? 예. 아, A가 4개. A가 4개. 4A는 회피, 변경, 수용, 적응을 말한다. 무언가를 회피한다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일에서 단순히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노력할 가치가 없어 환경에서 완전히 없애는 게 가장 좋은 일도 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환경을 변경해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면 그 상황에 적응해야 되고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는 법과 스트레스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 책에서 이제 좋네. 사회의 스트레스 네, 관리법 이렇게 해서 해피, 어보이드, 해피, 얼터라는 단어는 처음 봤는데요. 변경, 그다음에 수용, accept, 적응, adapt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김순아 선생님이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그래서 회피했다가 안 되면 변경하고 또 이제 수용하고 적응. 우리 그 5단계 있잖아요. 내게 암이 있다고 그 선고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거부하고 그다음에 뭐 분노하고 그다음에 수용하고 뭐 그다음에 그 안에 뭐 타협하고 뭐 수용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암이 10%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그 건강하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막 박수치고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암 10% 이렇게 암 진단을 받게 되고 그러면 무지하게 걱정을 많이 한다고. 처음 하는 말이 얼마나 오래 살 거예요. 그것부터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이 근심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해롭다는 내가 어떤 그 영상을 좀 봤는데 그렇게 된 것처럼 그 부부관계도 이제 그 서로 살다가 안 맞으면 이제 변경하는 것은 이혼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정 안 맞고 그렇게 불행하면은 그렇게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제가 이거 결혼으로 이렇게 비유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부부 싸움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 맞닥뜨리지 않고 그냥 남자가 바깥으로 나가서 바람 쐬고 온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하기도 하고. 걱정도 그러래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으면 근데 또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죠. 다음에 걱정하기로. 이제 이 변경은 이제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도시에서 살다가 또 시골로 와가지고 또 좋아진 사람도 있고, 그 환경이 또 도시에 또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박우영 씨는 원래 목포가 고향이신 거죠. 그런데 또 서울서 살다가 또 이렇게 왔다가 다시 또 간 사람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이제 꼭 그런 환경도 그러지만 어떤 상황을 두고 하는 거죠. 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그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암 환자 그렇대요.
미국은 환자란 말을 아예 안 붙인대요. 그 암을 네. 외국에서는 감기처럼 생각한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럼 암 환자, 뭔 환자 그러지 뒤에다 환자라는 말을 안 붙인대요. 그냥 암을 암 치료를 해야 되고 암을 뭐 이렇게 앓고 있는 사람 이런다든가 뭐 암과 싸우는 사람 이러지 우리나라 극단 암 환자 무슨 암 환자 그렇게 아예 안 붙인대요. 옛날에는 그냥 암이라고 하면 다 죽는 줄 알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 하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괜히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봤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 때는 그냥 덤덤했거든요. 근데 이게 뭘 먹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히려 이게 걱정이 더 늘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더 받고 이게 걱정이 더 하고 하니까 잠을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아예 모르면 의사 선생님 말만 듣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6개월 살 사람이 암 환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한 일주일 만에 죽는 경우도 있고 20일 만에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서 막 뭐라 하니까 이게 이제 겁을 더 먹는 것 같아요. 충격을 받고. 네. 이렇게 이제 누구든지 다 암에 노출돼 있잖아요. 다 걸릴 수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적응이라고 수용보다 더 저기 한 것이 이제 적응인 것 같죠. 거기에 맞게 사는 거. 남편이 막 폭력적이고 술적이하고 그러더만 나중에는 포기하고 그냥 그거 맞게 적응하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용은 약간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적응은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용은 그럴 수 있지 이러지 뭐 적응은 내가 거기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이 심적인 그런 화병. 어떤 목사님은 오래 살기 위해서 그 식사 조절 그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화병이 나가지고 교인들이 쫓아내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해갖고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제 집안 내력도 이제 좀 단명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60 좀 넘어갖고 뭐 총회장도 하고 이렇게 최고 높은 직까지 하셨는데 교회도 큰 교회인데 그분은 이제 성격이 직선적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퍼붓은 그런 이렇게 자기를 대항하고 하는 것을 못 보면 내 말이 무조건 옳다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4개는 다 안 들어갔네. 해피, 변경, 수용. 그 목사님. 예, 그러니까 이거 그 목사님 여기 해피, 변경, 수용, 적응은 다 안 들어갔네.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그렇죠. 예,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잠을 못 잔다 하더라고. 잠을 못 자고 적이 많으니까 화병이 속에서 그러니까 누가 뭐 자기한테 싫은 말을 받아들이질 못해. 자기가 돈을 안 먹었는데 누가 먹었다 하니까 이빨이 신경 쓰면 이빨이 빠진다더만.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뭐라 생각 중독이네. 그러니까는 화병. 옛날에 어머니들이 화병 있잖아요. 생각 중독이죠. 생각 중독이죠. 그렇지. 나쁜 그러니까 생각 중독.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고 이제 후배 목사들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대꾸도 못하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 라고 자기가 왕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회는 막 여러 사람 있잖아요.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수용하시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은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비판하죠. 대통령도 막 안 보는 게 엄청 요하잖아요.
마지막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이제 그 고별 설교하면서도 막 교인들 막 지적하면서 막 다 이야기하니까 하니까 막 난리가 나버려. 좀 포용하고 예, 배려하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전에. 목사님 고생하셨네. 그래서 그랬죠. 뭐 근데 이제 그분 성격이 그래서 또 성격대로 뭐 큰 일도 하기는 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저한테도 좀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집사람도 또 성격이 남자 같아갖고 그냥 막 부딪히면 불꽃이 튀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박우경 씨 4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스트레스 일기의 효과를 발휘하게 할 요인은 아니 우에서부터. 4. 스트레스 일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나요? 스트레스 일기의 효과를 발휘하게 할 유일한 비결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다. 단순히 감정을 분출하고 불평만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표현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일에서 무엇을 얻는가? 이 상황이 어떻게 내게 이득이 되는가? 라는 식의 직접적인 질문도 괜찮다. 네. 이 스트레스 일기라는 것이 있네요. 지난달에 우리 일기 했는데 벌써 저 며칠 지나니까 아주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지금 한 50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글을 쓰는 것이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이런 쓰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감정을 분출을 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해놨네요. 그것을 균형 잡힌 표현, 건강한 표현으로 바꾸도록 해야 된다. 우리 지난달에 그 일기는 내 감정의 표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뭐 욕도 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여러분이 뭐 수다 떠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고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 글을 쓰면서 좀 해소가 됩니까? 짭니까? 스트레스 일기. 저는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글을 씁니까? 예전에 이제 신랑하고 좀 싸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되게 이제 미웠었어요. 예. 이제 사나 안 사나 막 그런 한참.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냥 극복을 했었냐면 되게 이제 신랑 얼굴만 보면 되게 미웠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추억을 썼었어요. 예. 좋았던 거. 네. 딸이만 날마다 이제 신랑하고 이제 좋았던 점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신랑하고 그 느꼈던 점. 그걸 이제 막 글로 썼었어요. 2년 전인가? 그걸 이제 노트에 이제 적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 느낌이 신랑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아예 안 써버렸거든요. 아 그래요. 항상 이제 그때는 신랑한테 이제 고맙다, 이제 사랑한다 그런 말을 안 저기 이제 입으로 밖으로 내본 적이 없었는데 글로는 쓸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못했던 말을 이제 글로 막 쓰면서 그걸 이제 막 쓰면서 내가 막 그때 이제 느꼈던 감정 그리고 이제 좀 싫었던 감정도 막 쓰고 하니까 좀 미웠던 감정들이 그리고 또 그때 신랑이 나한테 했던 그런 행동들이 좀 기억도 안 나고 조금 좋더라고. 그래. 그러면서 좀 미움도 많이 사라지고. 좋은 생각을 써. 네. 근데 되게 그거는 진짜 좀 되게 좀 추천을 조금 많이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
감사일기. 감사일기. 진짜로 추억하면서. 감정을 좀 다스려가면서 하긴 또 좋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도립도서관에서 이제 그 자서전 쓰기 할 때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뭐 시의원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바람을 많이 피고 그래가지고 뭐 섹스 중독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병까지 자기한테 옮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그 나쁜 감정들이 이제 헤어졌다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 거기 암 걸렸던가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수발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은 그 남편의 또 좋은 점을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좋은 점도 생각하고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결핍,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돈을 많이 벌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유소하고 그 시원하고 그러면은 그 주유소 그것도 점유권도 따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글을 글은 잘 쓰는데 그걸 정리를 잘 못하니까 내가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자꾸 이렇게 보내면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박우영 씨도 이제 남편의 그 좋은 점을 이렇게 하면서 또 회복되고 남편을 또 사랑하는 마음 갖게 되고 그리고 저는 매일 일기를 쓰니까 또 이제 어쩔 때는 막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막 쓸 때 또 그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인가요?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5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젠하워식 시간관리법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은 잘 하고 있나요? 그 쉬운 것인데 중요하고 급한 일은 즉시 처리한다.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는 일은 일정표에 추가한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다른 사람에게 유임한다.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는 일은 삭제하거나 무시한다. 이렇게 뭐 네 가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급하고 급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도립도서관 그 운영위원 모임이 11시인데 우리 집사람이 뭐 자꾸 뭐 인쇄를 해달라고 하고 뭐 그 복음성가를 해달라고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 얼핏 지나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가가지고 나 혼자 늦어가지고 5분 전에 이렇게 도착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또 맡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또 중요하지도 않는 일을 뭐 삭제하거나 무시해야 되는데 무시하지 않고 또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교회가 복사기가 없는데 꼭 나한테 복사를 해달라게 그 요양보호사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그 요양보호사하면서 이제 그 컴퓨터 그 하면 그 강의 듣는 거 그 컴퓨터를 못하니까 나한테 해달라게 그래서 온라인으로 듣는 거. 예, 온라인으로 듣는 거 이렇게 면사무소 가면은 이제 그 복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삭가하다가 이제 했는데 그런 것은 무시해도 되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청을 또 거절을 못 하니까 또 해주고 어쩔 때는 막 몇십 장을 갖고 와서 해달라게 그런데 그 면사무소도 뭐 한 50장, 100장 이런 것을 해주고서 하는 게 또 친한 교회 가고 또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것을 아이젠하워 시간관리법 공 누군가 그
컴퓨터 만든 사람이 공동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이야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이 우리가 너무 이제 시간 뭐 버스 기다리는 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 뭐 여러 가지 이런 시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25시간을 쓴 사람이 있고 막 시간을 그냥 너무 낭비해 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간을 잘 안 지키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 남의 시간 도둑질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 관리 잘 하고 있어요? 잠자는 시간도 많고. 개인체적으로 저는 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어떤 시간이 탁탁 정해지고 나한테 일이 있으면 이 뇌가 다 그거를 기억해낸다 그러대요. 예. 그래서 뭐 내일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 하게 돼요. 예. 그런데 막 일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좀 처지는 그런 형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을 만들어서 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독서 모임도 이 책을 읽는다 하니까는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와서 하지 네. 그러려면은 그러니까요. 그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요. 네. 책 선정도 그러고. 예. 네. 이제 우리 이수경 씨랑 박우경 씨는 젊으니까 또 시간 관리. 아 저는 시간 관리 잘하지는 못하는 좀 미루는 스타일이에요. 아 미루시고. 미뤘다가 좀 한꺼번에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요, 다 같이 막 그러기도 하지요. 그렇게 그 지난번에 저쪽에서 그 최재천의 공부하면서 그 미국의 어떤 외국 학생인데 뭐 파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참석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는 2주 전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무엇이든지 이렇게 설교도 막 미루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졸속이 되고 또 다급해지고 이렇게 온고청탁 기한 닥치면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 독서 모임 이것은 여러분한테 빨리 책을 선정해줘야 또 여러분 읽고 그러니까 그 끝나자마자 이제 뭐 이렇게 그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여유도 있고 두 번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디 기차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에 어떤 사람은 뭐 그 시간 돼갖고 막 속도 내갖고 하는 사람이 미리 1시간이나 30분 전에 나왔고 또 그렇게 여유 있게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른들은 이렇게 여유를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은 그 시간에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딱딱딱 그 정해진 시간에 틀에 맞게끔.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안 맞으니까 약간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좀 서로 게 좀 안 맞게 되면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말 들어보면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 있냐는 이제 이 말도 맞긴 맞아요. 굳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 있냐? 그냥 그 시간에 가도 되지 않냐는 식으로. 그런데 이제 도시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가 시간 계산을 했는데 이제 그 차가 막힌다든지 또 어떤 변수가 생겨버리면 그렇죠. 시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 한번 내가 그 군종 그 시험 그것을 하루 늦게 가가지고 그거 좀 보려고 했더니 그 유병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군인이나 그런 게 그래서 미리 하는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녀분이 뭐 기차를 놓쳤다거나 뭐 아직 그런 경험은 아직 없어요. 저도 준비는 내가 왜 그 자녀분의 마음을 이해하냐면 준비는 미리 사거든요. 미리 사는데 이렇게 조금 해차를 부리면서 하나 봐. 그래갖고 이제 탁 시간이 되면은 그때
하거든요. 그럼 엄청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맨날 달려 막 기차도 달리고 뭐 그러는데 아직 기차를 놓쳐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엄청 본인이 긴장해요. 내가 그러거든요. 엄청 긴장하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항상 10분 전에 모든 것을 다 끝내요. 그래가지고 10분 전에 다 끝내고 소파에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5분이 돼도 내가 저기 안전히 준비하고 안 나오면 이제 차에 가서 차를 집 앞에다 대놓고 시동 걸어놓고 이제 차에 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남편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남편이 별로 나를 배려한다는 생각이 안 들대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에 어차피 내가 가야 가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뭐 가스라든가 이런 것도 문도 좀 닫고 좀 그렇게 해주고 같이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 남편은 항상 이렇게 다음부터는 미리서 해라 그런 것을 저한테 주는 것 같아. 근데 그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저는 같이 다니면 오히려 막 긴장이 돼.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다니지 말자고 그러지. 우리 각각 다니자고. 그리고 이제 꼭 남편이 그렇게 하면은 꼭 한 가지 빠뜨리곤 해. 막 마음이 긴장돼가지고. 맞아요. 저도 그래. 응. 이게 딱 분담해서 이게 딱 차에 앉아서 딱 기다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제 신랑이 다른 것을 이렇게 뭐 집을 잠가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면 파이프를 이렇게 대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차에 딱 앉아 있든지 뭐 이렇게 하고 우리는 다른 거 준비하고 가니까 더 늦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더 늦어지지. 근데 우리 아들은 딱 보니까 왜 늦어보는 학교 등교가 8시 딱 반이에요. 그러면 자기 딴에는 그걸 다 계산을 하고 있대요.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 가는데 몇 분, 씻는데 몇 분, 그걸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움직여도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진짜 머릿속에 혼자 자기 딴에는 그걸 다 계산하고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학교는 미리서 가도 좋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8시 학교에서 8시 반까지 오라 했으니까 8시 반까지 가야 된다. 이런 식. 우리 사이가 예전에 그 은행에 다녔는데 시청 그 기억나네. 그 제일로 빨리 간다고 하더라고. 그 상당히 멀어요. 그 사는 집이. 새벽에 6시에나 나가가지고 근데 제일로 빨리 와서 문 끄는 사람한테는 뭐 또 보너스가 있는가 보더라고. 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도 부지런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뭐 시너지 효과는 이제 그 막판에 이제 원고 쓸 때 그런 것을 좀 이따가 하대 긴장하니까. 저는 항상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자꾸 이렇게 압박감이 생겨지면 또 안 좋겠죠 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4가지 이거 뭐 이렇게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고. 요새는 제가 10분 전에 준비 완료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여자분들은 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설거지나 뭐 집안일들이 또 그렇게 많기 때문에 습관일 것 같아요. 우리 6번 우리 이수경 씨. 쉬지 않고 직결되는 지긋지긋한 친구 반추에 대해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본질적으로 반추는 생각과입니다. 생각을 가루가 될 정도로 씹어대는 일은 비생산적이다. 대개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 내면 주로 부정적인 다른 기억을 불러일으켜 주의가 산만해진다. 당연히 생각과잉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생각을 씹고 또 씹어보지만 문제 해결은 되지 않을 뿐더러 불안만 높아진다. 다시 말해 정말 나쁜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주는 셈이다. 이제 옛날 생각을 계속해서 반추라고 했죠. 반추. 반추는 지나간 일을 지나간 일이 되풀이해서 기억하고 계속 음미하고 생각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지나간 일.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딱 하나 사로잡히면은 우리 집사람도 이제 뭐 그런 것을 나한테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을 계속해서 나는 별로 생각 안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여자들이 그렇대. 예. 또 뭐 남자도 그럴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단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추 옛날 생각 되풀이하는 일.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한테 안 좋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제 보통 그 여자들은 보통 좀 실익에 대한 약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제를 딱 꺼냈을 때 남자들 아이 하고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날 끝나잖아요. 이제 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그게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거를 또 꺼내게 돼. 그러면 이제 남편은 또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어떠한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그렇대요. 네. 그러니까 그때 딱 남편이나 뭐 어떤 친구의 서운한 점에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나는 이것은 이렇고 이러니까 미안해 사과를 한다던가 남편도 우리 가족들이 좀 그런 면이 있지 당신이 정말 애쓰고 있어 내가 다 이해해 인정 이렇게 하면은 다음부터 반출을 안 해. 그런데 남자들은 자존심상 절대 그런 얘기 안 해. 그가 그러냐고 딱 끊어버려.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그게 늘 마음에 이게 있어. 응어리가 있어. 그리고 그걸 계속 또 풀라고 그래. 뭐 그런 얘기. 그래서 그렇게 자꾸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신과 그분이 얘기하는데 어떤 그런 이야기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어서 계속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 요새 막 뭐 결혼 지옥이라던가 뭐 금쪽 상담소라던가 뭐 이런 프로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예. 거기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전에 뭐 친정 아버지가 어땠던가 뭐 그런 게 이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누구한테도 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이제 그 뭐 현재 뭐 가족들한테 이게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지. 네.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경우도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 반추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약간 집착. 집착. 집착을 하면은 올바로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집착을. 네, 집착을 하면은 판단이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생각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본질과 그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상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그런 일 없겠지만 어디 가서 이런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 없어지는 건데 그날 이야기가 별로 나를 약간 거슬리게 했을 때는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럼 그 괴로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본질을 딱 생각하라 그러더라고요. 본질. 근데 현상은 늘 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산에 있는 저런 나무들은 이제 봄, 여름, 가을 되면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좀 흙이라든가 원래 있던 그 나무 뿌리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늘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현상인가를 늘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상은 늘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뭐 노래도 우리가 노래도 음반에 나고 노래를 부르면은 그 노래가 그냥 듣고 흘러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고칠 수도 있어요. 뭐를? 이런 거 반추 이런 거. 저기가 고치죠. 내가
본인이? 그쵸. 근데 그 반추를 좋은 아까 남편이 좋은 생각만 했듯이 좋은 생각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신랑이 이러니까. 신랑이 계속 예전 것을 아니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러니까 제발 1절만 하시오 이러면 잔소리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을 계속 하니까. 옛날 이야기를 계속해요. 네, 이게 너무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피곤하지. 네, 이렇게 제발 1절만 하라고 이렇게. 그게 반추죠. 계속. 그러니까 남편이 공부를 해야 돼. 이거 좋은 생각하는 것도 학습이에요. 뭐든지 우리는 좋은 생각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해야 돼. 왜냐면 원래 우리들은 그 나만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필요로 해서 본인이 해야지. 그러잖아요. 본인이 안 하고 남이 해주면 그 사람들은 좀 그러겠죠. 이렇게 본인이 여기 와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책도 읽어보고 또 요새는 그 유튜브에가 이런 심리적인 거 그런 것도 많이 올라와 있는. 남편이 이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을 뭐 바꿀 수가 없고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그 우리 우경 씨가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든지 또 어떤 여기 그 수용하고 그 적응. 방법을 해야 되지. 남편이 그 하는 것을 본인이 그 안 하고 계속 1절부터 10절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 또 이제 한이 맺혀서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뭐 남편이고 아내고 옛날 이야기 계속 끄집어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반추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싸우. 반추는 지나간 좋은 일을 반추하는 게 좋지. 그런데 싸울 때 뭐 좋은 일 이야기 하겠어요. 그럴 땐 스탑해야 돼. 스탑하고 다음에 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그 우경 씨가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이제 남편과 부딪히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남편이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뭐 살라면 맞춰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막 그런 것이 또 이제 우경 씨한테 스트레스가 또 될 수도 있고 같이 싸울 수 없으니까 또 어느 가정이든 다 그런 문제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아까 우리 4가지 사회의 방법이 그 회피, 변경, 수용, 적응 이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좋은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선택 논제 1번 우리 김순아 선생님 보십시오. 1. 과잉 생각은 우리를 생각 과잉은 우리를 망친다.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정신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말한다.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이것도 박스 안에도 읽을까요? 예, 읽으시죠. 1. 심박수 증가, 두통, 메스꺼움, 근육, 긴장, 피로, 입마름, 어지러움, 호흡수 증가, 근육통, 떨림과 경련, 땀,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기억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생각 과잉은 에너지 소진과 극심한 피로, 초조, 긴장, 짜증, 집중력 저하, 의욕 저하, 성욕과 식욕 변화, 악목, 우울증, 통제 불능, 무관심 등을 불러온다. 3. 친밀한 관계가 벌어지고 업무 성과가 떨어지며 다른 사람들을 짜증스럽게 대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활동에서 점점 멀어져 중독성 있거나 회로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 뭐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겠죠. 네. 그 아까 반추하면서 이번에 그 선거 토론회 할 때 보니까는
그 옛날 그 잘못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을 반추라고 볼 수, 그러니까 김은혜 같은 경우도 그 상대방이 이제 바이든 날리면 이것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김은혜가 그가 수원가 어딘가 모르는데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야기해야지 그런 것에 이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해피해 불더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그걸 지적을 하면서 이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우경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남편의 어떤 반추가 있을 때 이제 또 이제 당신의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잊어버리고 또 행복하게 더 살아봅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근데 있고. 본인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고치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상대방이 반추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반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 속에 빠져버리니까 블랙홀이 빠져버리고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고.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것이 육체의 병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그 육체적인 그 우울증, 뭐 식욕, 성욕 변화 뭐 이런 전부 짜증. 통틀어서 우리나라 화병이잖아요. 이 화병의 증상이죠. 그리고 어느 나라도 보니까 막뭐 토론하다가 막 주먹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어디 태국인가? 예, 어디 나라에 한번 그랬어요. 아니 그러고 또 우리 이 친구들끼리도 뭐 말하다가 그냥 막 칼 들고 또 살인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다혈질이다 보니까 또 생각 과잉.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그 앤서니 홉킨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영화 배우거든요. 이 사람이 앤서니 홉킨스. 근데 뭐라 했냐면 우리는 지나친 생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천천히 죽이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해도 당신은 어차피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덫입니다. 이렇게 그 생각은 이미 좋은 생각과 자기를 그 괴롭게 하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좋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생각 과잉. 이게 생각이 너무 넘쳐버렸어요. 오버 띵킹. 그다음에 우리 박우경 씨 2번 읽어주십시오. 이 스트레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가요? 1. 바빠서 괴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2. 미루는 사람은 다른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무엇이든 미루다가 결국 제때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다. 3. 산만한 사람은 일단 시작은 하지만 다른 길로 빠지고 어느새 주의가 산만해진다. 4. 가소평가하는 사람은 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잘못 판단해 실제 필요한 시간보다 짧게 잡는다. 5. 불 끄는 사람은 사방에 불을 질러놓고 주요 상황이 위기에 치달았을 때 수많은 일을 한꺼번에 고개를 부르듯 처리한다. 6. 완벽주의자는 미루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6 유형을 이렇게 소개했네요.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번이라고 딱 말하기보다는 미룰 때도 있고 과소 평가할 때도 있고 불 끄는 사람일 때도 있고. 또 산만한 경우도 있죠. 예, 또 불 끄는 사람은 이렇게 일을 많이 저질러 놓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바빠서 괴로운 사람은 너무 많은 일을 이렇게 떠맡아 가지고 하는 사람.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너무 시간을 짧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 같은 경우도 좀 틀린 것을 못 보는 그 완벽주의, 결벽주의, 너무 법을 따지고 뭐 체면을 따지고 그 경우를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조금 나사가 빠지고 잘못된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그 하나도 안 틀리려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하고 살면은 좀 피곤하다고 그러잖아요. 피곤하고 또 정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그 잘 맞춰주고 그 잘 어울리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너무 그냥 그 고지고대로 하고 이렇게 직선적이고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완벽주의잖아요. 결벽주의.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은 완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완벽하기를 또 바라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 뭐라 합니까?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런 것처럼. 그 우리들은 다 뭐 지성인이고 막 교양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내뱉은 사람이 있는데 다들 그 지성인이고 교양을 갖춘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이게 겉으로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다음에 마지막 3번 제가 읽겠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생존 전략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했죠. 다시 해봅시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한다.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한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집중한다. 여러분은 여기 5가지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존 전략? 5번. 예? 5번. 5번이요. 그 무소유라고 하는 것도 법정에 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소유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렇게 그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5번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이수경 씨는요? 네, 저도 뭐 4, 5번이에요? 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집중한다. 예,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거 1번부터 5번까지도 다 항상 마음 속에 새기고 생각할 때 뭐 헛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5번이나 2번이나 또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1번도. 1번도 비슷한 말이고 네네. 이렇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또. 네네네. 그래도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딱 필요한 것은 좀 그 어떤 생각의 폭도 줄이고 조금 내 마음도 더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원하는 것은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욕심도 한도 끝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 여행을 갈 때 막 그 짐에다가 뭐 필요 없는 거가 다 가고 무겁기만 하고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고 이렇게 등산 갈 때도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도 안 먹으려면서 갖고 와서 들고 다니면 힘들고 금방 갔다. 이렇게 처음에는 진짜 제가 등산을 모르는데 이게 이렇게 조금씩 이게 경험이 쌓으니까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요. 예. 아, 필요한 것만 딱 필요한 것 굳이 병원에 입원할 때도 굳이 많이 이것저것 가져갈 게 아니라 뭐 샴푸 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비누 하나만 있어도 되고 굳이 뭐 샴푸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비누로 감아도 되고 수건도 막 여러 개 필요도 없고 그냥 그냥 필요한 만큼만 그냥 내가 힘드니까 이게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자. 이게 경험을 하니까 이게 왜 굳이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도 똑같아. 우리가 생각해. 그런가 봐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쓰레기 버릴 때 항상 내 마음 청소도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 청소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항상 느끼게 쓰레기 버릴 때 저는 기분 제일 좋아요. 네, 그렇죠. 쓰레기 버릴 때 뭐 내 마음에 다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아니 노력을 하죠. 아. 자꾸 노력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생각을 한다던가 그 생각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해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요새 그 심리학 그런 것도 다 다니면서 그 전문의들한테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를 많이 봐요. 예. 그게 남편이 뭐한디 그런 프로 보냐 그런 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든가 그 저기 오은영 박사. 네, 그 뭐 결혼 지옥이라는 금쪽 상담사들 그런 심리 프로를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저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게 딱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심리라든가 부모님의 심리를 그래 하고 공부를 해야 돼. 이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은 괴로워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그러면 괴로우면은 그 법륜스님이 항상 그렇게 이분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생각 중독도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잘 안 읽혀져. 근데 이제 그 법륜 스님 같은 분은 증문즉설이라 해가지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딱 치유되는 답이 있겠어요? 없지. 우리가 봐도. 그렇죠. 그 사람이 질문자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자는 안 고치고 그 스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스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 누가 괴롭냐, 누가 손해냐, 그걸 딱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술을 맨날 먹어. 그 술 좀 제발 먹지 마세요. 그런데 남편은 그 자기는 술을 먹고 싶은 거예요. 술을 먹어요. 근데 술을 먹고 오면 남편은 아주 좋아. 내가 술을 먹었어. 근데 괴로운 사람은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항상 괴로워하지 마라. 그래도 남편은 술을 먹는다. 그러면서 딱 거기서 누가 손해냐. 그리고 뭐 아주 그 속을 썩이는 남편이 있어. 그러면 남편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좋으냐, 죽었으면 좋겠냐. 그래서 사람 다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에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중독에 빠지거나 이런 아까 반추 좋은 생각 말고 나쁜 생각으로 계속
이 생각이 나를 꼬리를 잡으면 그게 괴로움이니까 괴로우면은 결국 누가 손해인가요? 내가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럴 때 생각 끝 그래요. 내가 나한테 음. 이제 그게 나는 돼. 음. 생각 끝. 그리고 밤에 잠잘 때도 예전에는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잠자는 시간, 지금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할 것 이렇게 자꾸 나를 훈련을 시켜. 그러니까 어느새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공부를 해야 돼 우리도 학습을 해야 된다는 학습.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륜 스님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상담 방법은 이제 그 폭넓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비우란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네, 이렇게 그 깊이는 없어. 예, 그 김창옥 선생의 그 포프리 그것도 그런 식의 어떤 저기 대담을 이야기하고, 그분 뭐지 요즘 치매에 걸렸다고 더 그런 이야기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고 맡긴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조금 그 치유가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심리, 이번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성경과 심리인가 그런 책을 하나 썼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정치인의 심리 이런 것도 한번 공부했거든요. 김태형의 뭐 이재명의 홍준표 뭐 여러 그 정치인들의 그런 생각들 이렇게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편의 그 말하는 그 심리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면은 이제 그것을 또 그래서 그 정혜신 씨 책에 보니까 모두가 옳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 정신과 의사. 예, 정신과 의사. 그래서 당신 말도 옳고, 맞아, 모두가 다 옳아요. 이렇게 다 받아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운동 선수나 이 산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 팬티만 입고 이렇게 달리기 하잖아요. 거추장스러운 옷 안 입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옷도 춥다고 이렇게 잔뜩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으면은 좀 산에 올라가면 더우잖아요. 네. 그 땀이 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게 또 짐이 되고, 그래서 그런 계산도 하고 그 아주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좀 아까고, 우리 먹는 것도 재산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도 무엇을 생각한다고 뭐 칡집 주고 뭔 집 주고 이렇게 이것저것 주다 보면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나도 영양 과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만 나오고 들어야 돼. 공부를 해. 그리고 저는 이제 저는 어떤 아까 다 옳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야. 그게 딱 저한테는 정리가 됐어.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 말을 내 마음속에 가져와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막 다시 힘들어하면은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는 정말 우리는 좀 편하고 행복하기 이유한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노력하면 되고 공부하면 되고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 토론 소감이나 인상 깊었던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좀 먼저 갈게요. 예, 그러실래요? 네, 오늘 잠깐. 예. 오늘 그 생각 중독 그 책 그 회장님도 선정해 주셔서 아주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 어떻게 총무라도 하나 세울까요? 그 아니면 회장을 다른 사람이 하든지. 죄송해요. 가셔보요. 네, 오늘 제가 얼른 가야 돼요. 예, 그래요.
그대로 하셔요. 혼자? 그냥 그대로 하시면 그대로 하셔요. 우리 몇 명 더도 안 하는데. 나 총무는 총무? 네. 아까 이 김순아 선생님한테 하라네. 총무 김순아 선생님. 네. 우리 뽑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아니, 본인이 안 하려니까. 뭐 토론 소감 있으시면 한마디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반추며, 뭐 생각 과잉이며, 생각 중독이며 이런 게 자기가 딱 조절을 했으면 되는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막 돼버리니까 자기가 이제 조금 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 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없애려면 열정적으로 일해라. 그 말이 이제로 그 나와 있어요. 예, 이래라. 예. 열정적으로 그 현실의 일을 함으로써 바쁜 벌은 그 슬퍼할 틈이 시간이 없다는 말이 없다. 네, 그런 말이 네, 있죠. 네, 예. 그러니까는 막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그런데 일이 없으면 여러 가지 공상이 생기고 예, 그래. 하고 아이젠하워 그 대통령 그분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단 1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시간이 자리 아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그 단 1초도 생각하지 마. 생각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푼 사람도 있더만 게. 미움은 사랑을 가지고서야 그게 해결된다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랑. 사랑으로 그 미움을 없앨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박우경 씨 뭐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그래요? 예. 좀 딱딱한 책이라고 그래서. 이 책은 좀 예. 아직 적응하기가 예, 지금 예. 이렇게 자주 동화책을 제가 많이 봐놔서 그런가 예. 아직은 또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어려운 책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네. 또 익숙해지고 또 그렇게. 혹시 뭐 또 그 추천할 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이제 제가 또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 선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고민도 되고. 네. 근데 책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세요?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읽어보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다 읽어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많은 책을 다 읽지는 못하고 그렇죠. 이제 어떤 그 출판사 서평이라든지 리뷰라든지 이런 거 보고 베스트셀러라든지 그 도서관의 추천 도서나 이런 그 또 소개해주는 그런 책이 있으면은 그 중에도 이렇게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 실제로 책은 많은데 적당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기 참 어려워요. 여기에 또 맞아야 되고. 그 저자가 책을 쓸 때 그 저자가 그 방면의 전문가다 그러면은 또 신빙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 책을 내가 선택을 잘했나 또 너무 어렵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막 그 사방대 도서관 뒤져보고 막 그 인터넷도 찾아보고 막 내가 또 직접 또 책을 빌려서 한번 이렇게 대충 봐요. 와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뭐 한 2년 동안 그래도 잘 해왔네요. 그래서 해와서 이제 저쪽 다른 도서관에도 이제 그 이거 또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또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러면 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올려놓은 그 이런 발제물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저쪽에서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대로 또 내 거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또 이제 발제를 또 대신해 주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제 책이 이렇게
앞부분은 좀 재미있거든요. 예. 앞부분은 좀 재미있는데 이게 그런 내용하고 정말 이게 좀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재미있는데 뒷부분은 그닥 그렇게 좀 이해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책 뒷부분 쪽이 굳이 이런 거 쓸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제 발췌 그 필요한 것만 읽는 분도 있고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이 나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편이에요. 저도 그래요. 예, 처음부터까지 전도. 예, 그렇게 하는데 책을 이렇게 방대한 책은 읽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래도 한번 읽어놓으면은 그 흐름도 알고 또 이건 불필요하고 너무 이렇게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예, 그런데 자기가 책 읽는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이나 이런 책은 좀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그것도 도전해 보려고 해요. 그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고 그래도 어떤 여자분들은 그걸 잘 하더라고요. 재밌어요. 재밌고. 아니, 지금 소설책 읽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예. 솔직히 좀 두렵긴 해요. 너무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예, 그래서 아유. 이제 소설도 이제 우리가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또 그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개념 있는 책 이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머릿속에 싹싹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그 소설 같은 경우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뭐 이런 저런 거 뭐 시 전체적으로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 사람마다 이제 인지 능력이 이것이 이제 머리도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서로 연결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수학적인 과학적인 분석 이런 걸 또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이렇게 책 이해력 그 문해력이라 하죠. 그것이 또 다 다르니까 그래도 자꾸 노력하면은 그것이 좀 확장되고 또 발전되고 그러니까요. 이제 보통 이렇게 책 딱 잡아가지고 대충 한번 이렇게 뒤에 보고 앞에 보고 이렇게 하면은 무슨 내용이다 하는 것은 감은 잡으니까 이제 이런 책도 지금 읽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책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도전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그럼 이걸로 마치고요. 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